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또 갱신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쭉쭉 떨어져 바닥 칠 일만 남은 거죠. 8일, 그 보수적이라는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 부정평가는 74%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두 달여 가까이를 10%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 19%보다 2%포인트 하락해 집권 이후 재차 최저치를 경신한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부정평가자는 이런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문제 1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제민생 물가 1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4주 연속 김건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평가 이후 상위에 오른 건데요.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6%, 독단적 일방적 5%, 외교 의대 정원 확대 4%, 부정부패 비리 3% 등이 이를 뒤따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 23%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9%, 주관소신 7%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꼽히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대체 무슨 외교를 잘한다고 이러는 걸까요?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고 여당인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적 시각이 47% 대 44%로 팽팽하게 갈렸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는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민심 동향이 온전히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갤럽은 조사기간 4월 중 마지막 날인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6%, 국힘당이 2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국힘당은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회정당 단체 1%가 그 뒤를 이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8%인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해. 준비하신 입장 있으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을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진실을 밝혀라!
그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변변상종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모는 목길이 뭉친다더니 명태균 씨 변호사로 지난 2020년 달빛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적 정치인 김소연 국힘당 전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임됐습니다. 물론 이슈가 있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와 존재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명태균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소연 변호사는 주변에서 명태균 씨를 규탄하는 시민을 향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도 반말하지 마 라고 반말을 해댔는데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담는 거죠.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해! 이게 변호사가 할 소리입니까? 명태균 씨는 출석하며 모든 사실을 다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은 검찰청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언론 인터뷰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어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김 변호사는 시종일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이 사건이 마치 개인의 사적 금품 편취 사건인 양 쟁점을 호도하며 제2의 윤지호 사건이라고 외쳐댔는데요. 강혜경 씨를 악마화하고 마녀로 만들기에 집중한 거죠. 추가 폭로 예정이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네. 폭로를 하신 적도 없고 지금 제2의 윤지호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숨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많은 언론인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공천 대가성이라든지 네. 뭐 이와 관련된 모든 요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네,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본인 진술로 밝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2의 윤지호 강혜경이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녹취록까지 공개된 사건의 진실을 허무맹랑한 소설을 써가며 왜곡 호도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을 일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요? 불과 며칠 전 김영선 전 의원이 폭주했던 궤변을 보는 듯 했는데요. 입을 맞춘 듯 윤석열 대통령,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까지 같은 소리를 합을 맞춰 합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쟁이들끼리 모이는 모양입니다.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나, 뭐 그런 경연 대회라도 하려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들의 작태가 참 못 볼 꼴입니다. 민심 거부 외친 140분, 국민은 절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조차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허한 사과 이후 모든 의혹을 뭉갰습니다.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독선 앞에 절망만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냐며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사전 고치란 말 이전에 국어사전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습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공천 개입, 국정농단,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의혹이 없으니 이제 대놓고 억지를 부립니까? 특검 출신 대통령의 국민 배신입니다.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싸움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차라리 죗값이 무서워 특검을 못 받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해명도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자신의 육성까지 공개됐는데 끝까지 모순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총선 때 추천 들어오면 인재 영입위에 줬다는 말이 바로 공천 개입에 대한 자백입니다. 다시 한번 국어사전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옹졸하고 대책 없는 대통령의 모습도 부끄럽습니다. 박수를 못 받아 국회에 안 오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러니 지지율 올리는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말도 결국 민의를 거부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고집불통으로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말을 툭툭 내뱉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만 재확인됐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쇄신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할 것은 매서운 민심의 뜨거운 분노뿐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힘에게도 몰아닥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